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습 방법 세 번째 곡지인 독서에 대해서 그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독서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고 또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독서를 제대로 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독서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반적인 취학전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독서 부분하고 취학 후 아동을 포함한 성인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독서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간에 나온 얘기들을 잘 참고해서 독서를 통한 자기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특히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함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 전문가나 교육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잘 길들여진 아동기 독서 습관이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버켈먼 교수는 성공은 지성과 자원과 추진력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독서를 통해 지성을 길러주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길러주며 성취감을 맛보게 늘 해준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독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의 중요성과 올바른 독서법을 알려준 일은 자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학전 아동의 경우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단계별 독서 지도를 했을 때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으며 취학 후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많은 정보의 취득을 통한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 그리고 다양한 창의성 그리고 수많은 필요한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원천으로서 독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취학전 아동들이 이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독서를 신숙하기 위한 부분은 단계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네 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책이라는 것과 이렇게 친해지긴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독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 읽는 뒷모습이 아이들에게 큰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책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이런 독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사주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부모 스스로
직접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이라는 것에 친해진 시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책과 함께 노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이제 걸을 수가 있을 때에는 책을 물어뜯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책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함께 대화의 매개를 만들어가면 매우 훌륭한 독서의 초기 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책 안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그림, 줄거리 등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주변에 보이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아이와 소통하면서 놀 수 있는 겁니다. 지적 발달은 결국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유아기 시절의 아이들은 호기심 덩어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문의 대상이고 호기심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책 속에 세상을 보여주면서 간접 경험을 확대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책과 함께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몰입하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때는 모든 일상이 책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경험한 세상을 바탕으로 호기심과 함께 상상이 풍부해지면서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집중하고 몰입이 시작된 겁니다. 더 깊이 있게 책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분별력이 길러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통제해보는 자기 주도성이 이제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책을 막 읽어달라고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자야지 피곤하지 않니 등의 핑계로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의 몰입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의 호기심을 계속 만족시키는 것이 초기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초기 독서 혁명을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책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뭔가 막 몰입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해가려고 하는 책을 읽고 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 4-5살 정도의 시기에 이르면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가 읽어줄 때와 부모가 읽어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그 유아기 아이지만 접하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으면서 정서가 풍부해지고 더불어서 다양한 지식들을 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아기 시절에는 책을 자연스럽게 친하게 느끼고 책과 함께 놀고 그리고 책 속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학 후 아동의 경우 이제 성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 독서 정의 중에서 독서라는 것은 글에 제시된 정보와 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을 연결하여
독자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구사하는 창의적이고도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 독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서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독서가 잘 안 될 때는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다양한 독서 환경을 바꿔서 자신의 임계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독서를 한다면 그 독서가 자기 개발서나 다양한 상식을 넓혀주는 교양 독서이든 시험을 치르기 위한 소음 독서이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그야말로 독서혁명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독서혁명은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독서 습관을 바탕으로 독서가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잘 안 될 때까지도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독서의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인생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해가는 것을 경험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이 성인들의 취학 후 아동들의 독서, 획기적인 독서는 독서하기 전의 활동, 그리고 독서하는 도중의 활동, 그리고 독서 후의 활동,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독서 전 활동입니다. 2단계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첫 인사이므로 제목이 어떻게 생겼는가,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뭔지, 저자가 어떻게 소개되는지, 추천사는 누가 적었고, 내용은 뭐고, 서문은 뭐고, 목차들을 꼼꼼히 읽어가지고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가 된, 그리고 수동적으로 읽으면 기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발표해 보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마음가짐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독서하기 전에 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정리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저자, 서문, 목차 등을 꼼꼼히 보면서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도 하면서 독서전 활동을 꼼꼼히 하는 것이 독서혁명을 통해서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이 충실한 독서전 활동을 한 후에 이제 독서하는 도중의 활동은 책 저자와 내가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독서가 끝날 때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활용하거나 남에게 전달해 주거나 할 때는 반드시 색깔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파란색, 초록색, 아주 중요할 때는 빨간색 이렇게 한다든가 줄을 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로 쓸 때 강의에 적용한다, 아이디어에 활용해야 되겠다 등등등 할 때는 이 글귀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면서 별도로 발췌해서 기억하고 하면서 책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독서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질문해 봐야 된다. 그리고 독서가 끝날 때 이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 배경 지식하고 믹스업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저자와의 메일이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SNS 수단을 통해서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또한 의견 교환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저자는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독서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독서를 가벼운 형태로 가볍게 내용했을 때는 하나도 자기 자신에 도움이 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만화책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책 내용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장 내지는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을 찾아보고 또한 그 내용을 내가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남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제3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사람에게. 그럴 때는 그 책을 소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와 상담하는 사람, 자기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고민, 걱정 등을 구분하여 적절한 책을 그 사람에게 추천해줘서 그 사람도 또한 똑같이 느낄 수 있게 그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적용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주면 좋습니다. 그 정도 했을 때 결국에 지식이 자기 지혜로 바뀌는, 배운 것을 행동으로 하는,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일치하면서 살아있는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다. 책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찌우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5분 동안 전 국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피치를 하면서 5분 동안 전 국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피치를 해보면서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전달합니다. 독서 후에. 그래서 5분 스피치를 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가 소화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날 책을 완전히 읽은 다음날에 잊지 않기 위해 책을 한 20분 내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밑줄 친 곳을 중심으로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피드백한다. 1차 주기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전과는 달리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읽으면서 또 그날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달 정도 뒤에, 그러면 총 3번을 읽는 것이, 읽은 책을 다시 한번 싹 읽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 비슷한 주제, 예를 들어서 창의성 개발이다 하면 창의성 개발에 관련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같이 훑어보면서 그것을 조합해보고 결합해보고 그 다음에 재구성해보면서 다양한 정보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나 시험을 보기 위한 우리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학교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또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특히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독서다. 그래서 그러한 독서를 가볍게 하면은 인생이 바뀌지 않지만은 정말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철저하게 독서를 했을 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을 통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전에는 이 책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제목부터 시작해서 목차까지 꼼꼼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예측도 하면서 정리하고, 독서한 도중에는 이 책에서 내가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걸 찾아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고, 또 다양한 어디서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특히나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발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독서 중에 활동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5분 동안 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피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보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가 읽었던 책하고 또 이렇게 책과 결합, 융합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본인이 이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내 아이디어, 내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로서 등장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독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독서혁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자신을 가지고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의 인재로 성장해서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전전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스카웃되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인 독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